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TA 관세무역연구원에서 대표이사이자 무역령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현 관세사입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무역실무 정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1차 시험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티타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임예진 관세사님하고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탄, 이제 2차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원의 아주 인기 강사님들이시죠. 정재환 관세사님하고 임예진 관세사님 두 분을 모시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오프라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 우수답안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재환 관세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연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묶음사에서 연기하고 드라마 찍고 계시죠? 연기의 도전. 연기도 하고 육아도 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예진 관세사님은 뭐 저번에도 뵀지만 그래도 네. 뭐 그때도 개 키웠고 지금도 개 키우고. 네, 뿌숑이라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복 받았어 그 개는. 왜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듣자 하니 정재환 관세사님이 임예진 관세사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친한 척을 많이 강조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친한 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굉장히 그냥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싶은데. 네네. 엄격히 말하면 친하다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기수도 높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챙겨줬죠. 핑계수 가지고.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 정재환 관세사님 뭐 오늘 어떤 걸 좀 준비하셨나요? 이 22년도 대비 이제 모의고사 이제 전범위 회차에 우수답안 좀 해설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문제와 답안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한 문제씩 그러면서 이 정도를 쓰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예진 관세사님. 네. 좀 지금 무역실무 무역실무 먼저. 무역실무요? 먼저예요. 무역실무 먼저예요? 대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본에? 대본에 정재환 관세사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구나. 하세요 그냥. 네, 그래요. 우리가 뭐 대본대로 했어. 지금 이게 지금 무역실무. 혹시 문제는 띄워줬었나요? 문제 먼저. 잠깐 다시 한번 좀 잠깐 네.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고, 대부분 이런 문제를 받아보면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이걸 못 쓰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1등부터 100등까지가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명백하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좋은 문제, 뭐 제가 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잠깐 이제 모범 답안을 좀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91점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91점에 이 답안지 전체 총점이 예, 총점에. 총점이 91점. 그리고 지금부터 해설드릴 요 한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만점이에요. 이 정도면은 다 쓴 거네요. 근데 다 쓴 거죠. 그대로. 네. 뭐가 대단했냐면, 이제 무역실무라는 게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추가될 법도 한데, 이제 모범 답안이랑 너무 똑같이 써가지고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강사님이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이제 환적 관련 규정, 특히 이제 UCP 600의 환적 관련 규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걸 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UCP 600에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환적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20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문제선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정말 똑같아요. 환적의 위 잘 쓰고, 환적 표시 잘 쓰고, 사실 이 자체도 문장이 완벽한데, 이렇게 자기가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도 부족한 걸 스스로 찾은 거야.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좀 한 거죠.
이제 환적 금지. 특히 뭐 컨테이너, 트레일러, 뭐 레시 바지, 선, 뭐 똑같죠? 경우라면이라고 해서 잘 쓰고, 이제 20조와 21조에만 있는 환적 유보 조항도 잘 쓰고, 완벽해요. 이 정도면 정말 그 UCP 600에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잘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선화증권의 기능이라고 해서 뭐 화물 수령증, 권리증권성, 운송계약의 증거. 이게 보면 야 이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냐? 아니 이거 누구나 다 쓸 수 있을 거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요 막상 이게 선화증권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요 세 개가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아. 목차를 누락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정도 내용을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를 써보라고 하면 한 두 줄 나오면 잘 안 나올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장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썼죠. 뭐 법적 효력도 이제 물권적 효력과 이제 채권적 효력으로 구분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음 3 이제 분할 선적 이 부분도 UCP 600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별다른 말이 없으면 허용된다라는 이제 UCP 600의 규정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와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혹시 내가 다 읽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그렇지 네.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누락하지 않고 깔끔하게 썼다는데 물론 이제 원문과 100% 똑같진 않죠. 100% 똑같으면 그거는 사실 기계잖아요. 요 정도면은 이제 아마 깐깐한 교수님이라고 하면 정말 원문과 그대로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깐깐하게 하는 교수님이라고 해도 아마 10점 문항대 7, 8점 이상은 줬을 것이고 이제 관대한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만점을 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뭐 깐깐한 교수님을 만나던 아니면 조금 이제 관대한 교수님을 만나던 거의 뭐 수석에 가까울 정도로 잘 쓴 답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도 안 빠지고.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원문을 기준으로도 훌륭하지만 네. 또 이제 강사님의 그 모범 답안이랑 비교해도 또 모범 답안이랑 또 똑같다는 거 이제 교재도 충실히 공부를 했고 이제 원문도 충실히 공부를 이제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임예진 관사님 네, 저도 이제 관세법을 좀 모범 답안, 또 전범이 출제됐을 때 이제 모범 답안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문제를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통관에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30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물음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10점짜리가 이제 우리가 수입신고 이런 거 할 때, 수리를 할 때 원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을 요구했는데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제 세관장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거는 사실 요 부분은 답을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답안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아니고 이 분이 지금 요 30점 문제에서 28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썼는데 나머지 2점이 어디서 날라갔냐? 요 답이 틀린 거예요. 세관장의 후속 조치, 담보 제공을 세관장이 요구했을 때 그 제공 요구했는데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세관장의 후속 조치에 대한 답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관세법은 법 과목이에요.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답을 매우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답을 요구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답을 쓰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정확해도 점수가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 볼게요, 문제. 자, 물음 2번 보시면 지금 수입신고한 물품 반출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규정 그리고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설명하라 그랬죠. 이번에 2022년도 기출 문제도 보시면 뭔가 주제를 주고 여기에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계속 그냥 문제로 띄워주세요. 그거를 이제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문제에서도 지금 요거
요걸 위반했을 때 처벌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다른 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한 규정인데 같이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처벌도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습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품 반출 시기에 관련해서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특례 규정이 또 그 두 가지가 반출과 관련된 특례,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탁송품에 관련해서 특별 통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요건 목차를 다 줬습니다. 그쵸? 목차를 다 줬기 때문에 이 목차가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서술이 되면 이 점수 13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문제예요. 답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분이 지금 요 문제 2번에 대해서 28점을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물어봤던 거 이제 수입신고, 수출신고, 반송신고할 때 이분은 지금 뭐 법조항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에 더 정하는데 그 세 가지까지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대통령령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를 깎을 데가 없는 거예요. 5개를 법률에 있는 걸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시행령 규정 있죠? 요거까지 그대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깎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아쉬웠다 했던 게 요 부분입니다. 요게 후속 조치. 담보를 요구를 했는데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결국에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답인데 이분은 지금 강제징수에 대한 얘기를 썼어. 강제징수.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요구하는 거는 정확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목차를 줬다. 그럼 정말 쉬운 거지만 지금처럼 왜 세관장의 후속 조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재작년에도 나왔었고 그런 문제들은 참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목차라든가 답을 정확하게 항상 파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음이 이제 반출 시에 관련해서 금지 규정. 한마디로 수리 전에 반출해서는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수리 전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반출하면 안 되는지까지도 운송수단에서도 관세 통로에서도 화욕 통로에서도 그 밖에 관세법에 따른 이걸 완벽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깎을 점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출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요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도 정확하게 써주셨고, 물품 반출과 관련해서 특례가 수리 전 반출하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개를 소개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요 2번 물음을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탁송품 특별 통관 목차를 줬습니다. 그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 자,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가 이제 탁송품이 특별 통관이 되는 건데, 거기에만 충족되면 안 되고 면세되는 견본이라든가 상업용 견본품은 자가 사용 물품이어야 돼.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이 물품 가격에 대한 설명 괄호 규정까지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나무랄 데가 없고요. 통관 목록 기재 사항은 조금 더 쓰셨는데 이건 개정 전 내용을 더 쓰시는 거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 다 빠짐없이 써주셨고, 그 다음에 탁송품 운송업자의 의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 실제 배송지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특별 통관이 배제되는 세 가지 사유가 있죠. 통관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때, 실제 배송지 위반했을 때, 이 두 개를 위반했을 때 특별 통관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도 이것도 정확하게 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탁송품 특별 통관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쓰시거든요. 별도로 정한 지정 장치장, 그리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나 시설. 근데 이 시설도 자유무역지역 얘기까지 했어. 요 자유무역지역 얘기까지. 관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봤는데, 요거는 보통 많이 빠뜨리세요.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그 탁송품에 대한 통관 장소는 어떻게 되냐, 이것까지 정확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목차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소목차 중에 메인 규정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써주시면 이제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답안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 하나가 틀린 게 정답 하나가 틀린 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네.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티가 나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지금 유예로 처음 이제 2차 모의고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본 답안지를 보면서 1월달 첫째 주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전범위 네. 때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실 게 첫 유예 학생들이 1월달 첫 주차부터 이런 퀄리티의 문제를 이렇게 답안을 써내는 거는 그거는 절대 쉽지가 않은 거니까 네. 이거는 부담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추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항상 그다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만점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만점 답안지는 그냥 쉽게 좀 재수없게 얘기하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그게 사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전범위 때 이런 식으로 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범위 때 내가 이렇게 쓰리라 라는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지금 8분의 1 범위를 시작하시고 8분의 1 범위 때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목차 안 빠지도록 답 안 틀리도록 그 다음에 키워드 안 빠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항상 그 이맘때 말을 하는 게 항상 이 모의고사 보면은 특출난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1등, 2등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범 답안을 보니까 이게 막 참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항상 한 4등 정도의 답안지가 아마 현실적으로 합격하기도 안정적이면서 사람이 좀 참고하기 좋지 않냐. 그냥 이거는 예.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오. 기죽지는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제일 잘 쓴 답안지를 갖고 온 겁니다. 전 회차 모의고사 전 수험생 분들 중에서 제일 잘 쓴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범 답안지에 대한 간단한 좀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그 관세자님들한테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다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관세사님들 수험생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요거는 정지한 간사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 사실 무역 실무가 제일 싫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와도 안 나와도 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과목이.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한 것 같지 않은 거야, 이게. 오히려 저 때는 이제 HS를 제일 좋아했던 게 깔끔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이나 이제 HS 암기 과목을 좀 좋아했고, 이제 무역 실무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고. 근데 무역실무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강의해야겠다. 아. 역시 이 바닥에 나밖에 없어. 말 잘해. 내가 내 후임들한테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 가르치는 고통을 사람이 잘못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수업 때도 매번 얘기를 해요. 저는 HS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도 사실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념적인 이해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HS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점수도 안 나왔고. 그렇구나.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었던 과목은 힘들었던 과목이고, 자, 합격했을 때 가장 점수가 좋았던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점수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요. 네, 제일 잘 본 과목은 기억나세요? 정지영 선생님? 저는 이제 신기했던 게 그 관세평가가 저희 때 이제 저가 이제 관세평가 1기니까 관세평가 문제에서 다 그때 이제 꽈락 나고 막 관세평가 50점 안 나오고 했을 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관세평가가 70점 가까이 나와가지고 평가 강의를 했어야 되나?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나왔고 HS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10점 정도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또 수험생 모의고사 때 봤던 거랑 실제 시험? 뭐 HS는 제가 실수를 하기도 했고 관세평가는 그때 워낙 그런 과목이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제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랑 실제 점수랑 네. 관계가 없다. 저 HS에서 점수 보고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제일 좋아했는데. 네. 이민희 강사님은요? 저희 때는 이 과목별로 좀 난이도가 달랐어요. 그때 무역 실무가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무역 실무가 50점짜리가 인코텀즈 2010 쓰시오. 그냥. 그거 쓰라는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신나게 썼죠. 그랬더니 무역 실무가 85점이 나오는 거야. 무역실무 강의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그때 그래서 무역 실무가 근데 그때 다 공통적인 게 합격하신 분들 무역 실무 점수들이 다 폭발했던. 그렇죠. 근데 85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잘했어 나. 대강이 들었나? 근데 2차 시험 점수는 그거는 매해 이제 출제를 이제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성향마다 이제 후하게 주시는 분, 짜게 주시는 분, 뭐 아니면 합격자 인원을 맞추기 위한 점수 조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과목별로도 좀 다른 네, 것 그래서 같고,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건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자, 네. 그다음에 자 관세사님의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라고 이제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요건 임예진 관세사님께서 먼저. 네, 저는 한 1년 6개월? 네,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 유예로 합격을 하시는 거죠? 유예로. 네. 그렇다고 하고 자, 뭐 저도 유예로 합격했으니까 2년. 그렇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관세사 시험 날은 어떠셨는지, 떨렸는지, 뭐 자신이 있었는지, 뭐 등등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요건 정정 관세사님부터. 내가 이 시험 날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때가 2010년 월드컵 그 시험 날 그 아. 새벽에 아르헨티나랑 독일이랑 8강전을 했을 겁니다. 그냥 자야지하고 했는데 또 독일이 한 4대 뭐 이런 거로 이기는 거 아주 신나게 이기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니까 아침에 해 떴어. 떨어질 뻔했네. 그거 보고 뭐 그래. 안 떨렸다는 얘기네요. 전혀 그렇네요. 뭐 자랑을. 네. 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는데 월드컵은 하고 있고 월드컵 틀었더니 또 신나게 또 골 넣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전날 잠 별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면 시험날 다 얼굴 누리팅팅해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저도 잠 거의 한 2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2시간 못 자고 그날 가가지고 저는 2교시 끝나고 왜 점심시간하고 3교시가 텀이 되게 길잖아요. 그때 되게 꿀잠을 잤어. 책 안 보고 꿀잠을 잤어. 꿀잠 자고 그러고 나서 3교시 들어갔더니 신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떨리긴 떨렸어요. 1교시 때는 엄청 떨렸고 근데 이제 조금씩 긴장이 풀어지고 4교시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 근데 이런 시험 앞두고 네.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려고 막 8시 반부터 막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자려고 더 잠이 안 오잖아요. 새벽 3시에 깨지. 새벽 3시에 깨고 뭐 안 먹던 거 괜히 먹고 맞아. 괜히 아침 먹는다고 하다 체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컨디션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장기간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의 암기력을 폭발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했던 루틴 네. 있잖아요. 모의고사 때 만약에 아침을 드셨으면 아침을 계속 드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때 뭐 아침을 안 드셨다. 그러면 뭐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루틴대로 그냥 똑같이 가되 일로만 오지 마세요. 학원으로 오지 마시고 시험장으로만 가시면 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시험 한 3개월 전부터는 이제 그 시험 스케줄에 맞게끔 이제 생활 그걸 리듬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공부하다가 졸리더라도 그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급적 엎드려 자더라도 그때 자려고 했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리듬을 맞춰 나가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밤낮이 바뀐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한두 달 전부터라도 미리 좀 이제 좀 리듬을 바꿔 놓으시는 거,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차 적응도 네. 해놓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긴장 푸는 꿀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없을걸요? 네. 이거는 없어요. 뭐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뭐 초콜릿 먹는다, 뭐 먹는다,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제일 예, 좋은 그냥 것 같긴 마음을 한데. 비우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황청심원 이런 거 괜히 잘못 먹었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음. 드렸었는데 그거를 드시려면 모의고사 때부터 드세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나한테 맞으면 드시는데 안 맞으면 막 손발 벌벌 떨리고 안 맞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임상 실험 꼭 해보시기 어. 바랍니다. 약을 드실 분들은 네. 한번 드셔보시고 어느 정도 용량으로 먹어야 내가 어느 정도 좀 이게 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일날 오남용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온몸이 오징어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많이 먹어요. 오징어. 아, 오징어는 그때 쓰는 게 아닌가?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학원 질문을 누가 또 하셨어요. 관세가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대학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또 대학원을 또 다니시고 박사 예, 네, 국민대는 아니시죠? 네, 우리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정시환 관세님한테 한 부분 여쭤보죠 먼저. 그래도 척척 학사나 척척 석사보다는 이제 척척 박사가 네, 네. 척척 박사. 네, 사실 이게 석사까지는 이제 네트워크를 위해 이제 나와 동종의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 석사 정도는 굉장히 추천을 해요. 뭐 누구는 그 시간 낭비 아니냐 가서 뭘 배우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이제 박사는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은 아마 안 하시는 게 너무 이제 박사는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사는 뭐 내가 뭐 학계에서 뭔가 교수를 하겠다거나 무슨 위원장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일단 석사까지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추천을 하신다고 하고 임진 간사님요? 저도 뭐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제가 안 해가지고 좀 후회가 되고 있어요. 왜 대학원 지금이라도 가시면 되는데. 그때 해야 될 시기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미루고 1년 미루고 1년 미루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왔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 근데 어떡해요. 원래 우리 그 학사랑 겸상 잘 안 하는데. 아, 가방 끈 짧은 사람들하고 여기서 깁스가 들어가나요? 네. 자, 네, 그 다음 질문을 또 보면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체감이 안 되니까 네. 나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도 안 되고 모의고사라는 게 또 점수가 또 드라마틱하게 매주 팍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사실 항상 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임혜진 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차 모의고사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2차 모의고사 범위 쫓아가려면 6일 동안 그걸 하고 하루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범위를 다 충족을 해서 제대로 암기를 하고 써보고 하려면 진짜 지금 10분 10분 뭐 제가 짜투리 시간도 제대로 활용을 해라. 이거는 화장실 갈 때 보는 자료다 하면서 자료도 막 드리고 하는데 밥 먹을 때 볼 자료다. 화장실 갈 때 지하철 탈 때 이 자료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런 게 있을까? 이럴 시간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건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왔으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주변에 뭐 친구 말고 자기에게 따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든지 어떻게 해서라 나 그 자신 있어. 눈물 찔끔 날 정도로 욕을 들어야 돼. 그럴 때는요. 그 빠따도 칩니까? 아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슬럼프를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울고 있으면요. 한 주 한 주 쑥쑥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 놓치면 2차에서는 진짜 타격이 커요. 그래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환 간사님은요? 사실 합격하는 사람도 자기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지 못하는 시험이고 수석 합격자한테 물어봐도 이제 대부분은 자기도 떨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 합격자도 합격할지 모르는 게 시험, 이게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그 과목별 교수님들이 그 과목만 수십 년 연구하신 분들인데
우리 꼴랑 이제 몇 년 공부해서 이렇게 네 과목을 다 대응하는 거잖아요. 항상 부족한 상태로 시험 당일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잘한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 오만이죠. 이제 항상 그 부족한 상태로 시험을 보고 부족한 상태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합격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휴학하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고 이제 4학년을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하는데 전공이 이제 저는 경제학과였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공부를 좀 하다 만 느낌? 예, 무역적 공부, 관세법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당장의 성과라든가 암기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도 뭔가 깨름직한 게 남아요. 예, 너 다 알아? 그럼 사실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거든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애초에 관세 공부 시작을 할 때부터 이 공부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어렵다라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티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컵에서 아주 좋은 말이 나왔죠. 뭐라고요, 임민희 간사님?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속 답답하지만 계속 책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엔 위너가 되는 거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또 중복으로 나왔는데 교수님 몇 년 차에 외제차를 뽑으셨나요? 누가? 아, 이런 게 궁금한가 봐요, 수험생들은. 정재환 간사님은 뭐 꼭 외제차는 아니어도 차를 언제 뽑으셨습니까? 사실 그 외제차는 부모님이 뽑아주지 않나요? 전 제가 뽑았는데요. 그래요? 능력자야. 와. 능력자야. 우와. 와. 글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뽑으려면 5년 차 이상? 네, 제가 딱 5년 딱 차. 5년 차 네. 이상 됐을 때 급여가 좀 올라가니까 그때쯤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업할 때 이제 개업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법인차로.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잖아. 이제 골프도 가야 되고 다 이제 접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개업할 때 뽑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군요. 임유진 간사님은 합격하고 몇 년 있다가 저는 5년 차 때. 5년 차 때 네, 그렇게 큰 외제차는 아니었고. 외제차를 뽑으셨답니다. 와, 그 자기 돈으로. 와. 아니 근데 그게 어느 법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줘요? 내 돈인가? 내 돈이 아니라 그냥. 그때 강의도 하고 있었을 때 아니에요? 네,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시험 보고 합격했을 때는 옛날이라 뭐 마통도 없고 만약 마통 없었어요? 와. 없었어요. 그래서 마통이 있었으면 몰라. 나도 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법의 없고. 통장. 네, 그리고 저는 뭐 대학원 다녔지 뭐 했지 하느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외제차는 이거 학원하면서 산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다 국산차 타고 다녔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차는. 네, 여러분. 자, 됐고 이제 미리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은 다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질문을 좀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SJ님이 올해 합격자가 많이 나왔는데 장수생이 많이 나갔다면 내년이 기회인가요?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환 간사님. 뭐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글쎄요, 요 몇 년 이제 합격자가 좀 늘어나서 어쨌든 2차라는 건 상대 평가에 가깝고 또 쟤보다 내가 잘해야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하는 사람 많이 빠져나가고 인원이 조금 더 줄었다는 건 확률이 좀 올라갔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저것 계산해서 진입하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수생이 많이 나와서 나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좀 덜 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런 건 사실 고민할 거리가 아닌데 네. 뭐 유리하면 덜 할 거고 불리하면 그러니까. 더 빡세게 하거나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걱정할 시기에 책을 하나 더 보는 게 합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SSS님이 자,
합격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좀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약간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을 하시나 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일단은 임예진 관세사님도 어린 나이에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증인이에요, 산증인. 저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을 때 저희 관세사 특성 자체가 뭐 법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찾는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데는 좀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어린 사람을 또 찾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인들마다 또 그때 필요로 하는 관세사가 어떤 관세사이냐에 따라 특히 뭐 사회 경험을 또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리다고 유리하다, 뭐 나이가 많다고 불리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정지환 관세사님 사무실에서는 또 요번에 수습 관세사님 한 번 뽑으셨는데 뽑았나요? 수습이 아니었나요? 네, 그 수습. 그냥 신입 네, 작년에 뽑았었죠. 작년에 네. 뽑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분은 어린 친구고. 그분은 이제 수습관사가 아니고. 한참 뽑았잖아요. 신입 네, 신입 직원. 뽑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 그 신입 직원. 정지환 관세사님 사무실에서 이제 신규 관세사님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도 나이가 30대 중반? 네. 네.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상이 돼도 이렇게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격하는 게 문제지. 합격하고 나면 사실 일할 곳을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딱히 나이 들어서 합격한다고 그렇게까지 불이익은 없지만 나이 어려 합격하면 부럽긴 하죠. 그건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관세사로서의 기회비용이 기회가 늘어나지. 많이 늘어나서 좋은 거지. 그거 외에는 크게 솔직히 관세사라는 직업 자체가 나이 때문에 뭔가 못하고 이러는 거는 좀 적은 직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질문이 좀 긴데 네. 관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실무는 저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책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다 보니 협약의 이론에 소홀해져서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론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찍어달라는 얘기네요. 네.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찍어달라는 얘기인가? 사실 요즘은 없죠. 시험 문제 자체가 워낙 이제 좀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험 목표상 중요하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뭐 안 중요한 데서라도 하나 튀어나오면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요즘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관세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역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죠. 그렇다고 그 부분을 또 너무 열심히 하자고 하니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안 보자니 또 시험 문제 나오고 네, 힘들어진 것 같아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만점은 못 받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만점짜리로 준비를 하겠지만 만점은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 저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반 정도는 준비를 해놔라. 그러면 조금 마음에 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지를 안 낼 정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데서 나와서 백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상한 데서 나오면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응. 다들 이상한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한 3, 4점 분량이라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이라도 준비를 해두는 게 좀 마음이 편할 네,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준비하는 거.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수정님인데 모의고사 보고 당일에 답안 비교 해설 강의를 듣고 틀린 부분이나 암기가 덜 된 부분까지 다시 암기하는 것까지가 모의고사 본 주말까지 끝내야 될 일인가요?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네. 자, 추가로 모의고사 본 후에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설명회 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렇게까지 하면 아주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말까지 끝내야 될 일. 네, 제가 볼 때는 암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 수정하고 다시 써보는 거는 시험 본 당일. 당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신다면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는 사실 다음 범위를 넘어가야 돼요. 다음 범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본 거에 대한 반성과 뭐 이런 틀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날 당일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너무 피곤하다, 그럼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범위 넘어가셔야 돼요. 정정환 선생님. 이게 당일날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당일날 못 끝내서 전 모의고사 걸 계속 집착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모의고사가 또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또 복습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안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당일에 끝내셔야 돼요. 토요일 날 복습을 다 끝내고 일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다음 주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럼 또 토요일에 복습할 게 좀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게 저도 제가 수험 기간에 지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토요일에는 제가 11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복습을 마무리를 다 했어요. 강평을 다 듣고. 그리고 바로 이제 모의고사. 다음 주 모의고사 준비를 해서 또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니까 복습할 거 많이 없고. 이런 경험 잘 없죠? 네. 항상 따라가기 바빠서. 네. 왜 그래요. 그러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힘들어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모의고사 보고 며칠만 지나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웃겨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한 건 웬만하면 그날 하고 네. 암기도 암기지만 저 같은 경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만 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쵸.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아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나는 좋지 뭐 않을까. 몇 조를 네. 썼는데 이게 답이 다른 조를 써야 되는 답이었구나. 틀린 답안 체크하는 거.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암기가 부족해서 못 쓴 건 본인도 알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날 그걸 암기를 다 끝낸다는 거가 말이 안 되죠. 맞아, 그날 맞아. 외우면 끝인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 생각이 좀 약간 방향이 됐었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어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어떤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걸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암기가 그나마 제대로 된 게 HS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 아닌가? 자, 아무튼 모의고사 과정 범위에 따라 충실히 하면 다른 과목들 암기 커버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워도 따라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임예진 간사님부터 먼저 한번 답변을 제가 볼 해주시죠. 때는 8분의 1 범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분의 1 범위에서 요 암기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고 4분의 1 범위 가면서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잊어버린 부분들 다시 회독하면서 다시 암기하고 이 반복 회독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하다는 희망적인 답변. 자, 정지현 간사님은요? 이게 가장 2차 이렇게 모의고사 준비에서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 게 그 일주일 그 범위에서 암기를 못하는 이유가 HS 때문에 그래요. 거기 치여가지고 HS만 내내 일주일 암기하다가 다른 걸 준비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미 HS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과목은 8분의 1 범위로 충분하죠. 저 수험 기간에 제가 이렇게 HS를 12월에 암기를 끝냈거든요. 그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 시작되고 8분의 1 범위 때 관세법이나 이제 관세법과 무역시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그쵸. HS만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8분의 1 진도에서 목표를 100으로 잡지 마시고 그럼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8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구분했을 때 스스로 좀 한계를 정해놓고 그거까지만 외워서 시험 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분의 1 때 보충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 질문 또 볼까요? 그 다음 질문은 어떤 거예요? 요건가? 네. 자, 동차생은 1, 2월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차생을 위한. 사실 이게 동차가 그거잖아요. 이제 좀 1차 떨어지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1차에 또 1, 2월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2차 동차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2차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또 1차가 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그 자신의 그 1차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좀 1차가 특히 지금 회계학 같은 건 아무래도 너무 이질적이니까 그래도 무역영어나 이제 관세법은 그쵸. 1, 2차 이게 같이 연계가 있는 좀 거고. 되는 편인데 1차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2차를 놓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편이지만 또 저희 이게 계속 강의하다 보면은 2차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또 1차에서 이게 또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제일 그렇잖아요. 아마 이게 스스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임예진 간사님. 제 생각에도 시험은 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가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동차 하시는 분들 1차가 어디까지 준비가 됐니? 그러면 저 많이 준비했어요.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1차도 같이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2차도 부족해, 1차도 부족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1, 2월 달에 2차를 하시다가 한 1월 중순쯤에 1차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상황, 1차에 대한 준비 정도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동차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맞아요. 예.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1차도 처음 보시는 진짜 생동차 분들은 1차에 좀 집중하시는 네. 게 맞고, 네. 1차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시험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회계학의 점수에 따라서 네. 그걸 좀 조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1차 또 떨어지면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뻘쭘하고 진짜. 네. 그래서 일단은 1차부터 붙는 게 우선적이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니까 넘어가죠. 다음 질문 볼게요. 자, 7가지 대제. 히트 쳤나? 정지한 간사님이 그 설명했대. 7개의 대제인데 그거 말고 2차에선 요것만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 모의고사 도망 안 가기. 이거는 사실 이 안에 다. 예. 나도 알아 요즘 말. 안 쓰러. 이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차는 그 루틴이 무너지는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하루에 이 과목으로 시작해서 이 과목을 끝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고 이게 계속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어떤 날은 뭐 컨디션이 좋아서 더 하고 어떤 날은 컨디션 안 좋아서 덜 하고 그냥 이 루틴이 이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자연스럽게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이 행동을. 저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던 거 계속하고 안 하던 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은 루틴으로 그냥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그리고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가서 모의고사 보는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6개월 금방 가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시험만을 위해서 이 평생 중에 그 6개월 시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만 살아봅시다. 좀. 역정을 냈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도서관.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을 다 세팅을 좀 빡센 양을 좀 해놨기 때문에 하루가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이제 휴가 나온 동기 새끼들이 제일 짜증났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서 뒤통수를 쳐요. 야, 놀자. 그럼 그때 뭐 왜 남 휴가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나는 휴가 나온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공부에 뭔가 거슬리거나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아무리 친구라도 짜증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몰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시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손예진보다 임예진이래요. 왜 우와, 말이 안 돼? 손예진급으로 올라갔어. 우와. 감사는 우와. 합격하실 거예요. 아무튼 가족이세요? 어머님이신가? 자, 정쌤 무역실무와 대외안을 법령집으로만 공부하는데 하는 게 더 편한데 요약집이나 기타 편집된 교재를 보지 않고 법령집으로만 하면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무역실무도 법령집으로만 법령집이 공부. 협약 뭐 하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협약. 그리고 그럼 이론을 안 이론이 빠지잖아. 보겠다는. 아니 이론이 돼 있다면 뭐 가능하긴 하겠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하긴 그 하니까. 요약집이나 기타 편집된 교재. 사실 이거는 뭐 관세법도 똑같지 않나요? 뭐 편집된 교재를 보냐 아니면 뭐 법령집을 보냐. 가독성이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보는 게 편한 게 가장 최고의 교재가 그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던 대로 편하신 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워낙 이제 법령집으로 보는 게 좀 편해가지고. 네, 그러면 사실 그게- 뭐 2차 때는 이제 무역영화 학원 모아놓은 거. 이제 그걸로 보고 좀 그랬건데 저는 이제 그게 편하니까 그걸로 보고 또 제가 그게 편하니까 제가 그걸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사람마다 또 이게 또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더 편한데 굳이 저걸 봐야 될 거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본인이 어. 편한 가독성 좋은 그런 교재가 가장 최고의 교재가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뭔가 바꿀 시기는 지난 네. 것 같은데. 저 넘기지 마. 빨리 확대해서 빨리 보여주세요. 저거는 화면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승주님 진심이신지 모르겠는데 정재환 간사님이 강동원처럼 집에 잘생겼대요. 가고 싶다 진짜. 아 진짜 이 관사 수험생들이 참 이렇게 정직하고 진솔해요. 조용히 거짓말을 하세요. 못해. 조용히 하세요. 방송 접어 이게 앞으로 이건 라이브 방송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이거 유튜브 올릴 때 편집하지 마시고 꼭 이거 공부를- 하이라이트 쳐서 잡아. 조용히 해. 잡아.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강철구님이 제 공부 방식 특성상 써머리 없이는 힘들어서 관세법 평가 맵 과정으로 써머리 완료했고 HS는 암기식 정도 만들어놨고 수정해 가려고 하고 무역 실무가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하죠 이거. 예. 와. 인커텀스 해리죠. 그 네. 찰스 그 파티스트 뭐 그 아저씨. 찰스. 네, 찰스 아저씨 아우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욕 먹어서. 자, CISG 넘어가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서머리 제작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요. 무역 실무니까 요거는 예, 정재환 간사님이 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써머리를 하고 뭐 요약집을 만들면 마음은 편해지고 뭐 그렇겠지만 우리 실제 시험은 좀 트렌드가 뭐 예전에 문제 요만큼을 주면서 네가 아는 거를 써봐라면 내가 아는 거 요만큼 중에 요만큼을 쓰면 됐잖아요. 예전엔 진짜 그런 써머리 방식이 괜찮았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여기서 요거 써라 저거 써라고 딱딱 주기 때문에 아마 요즘 트렌드는 좀 써머리하고는 잘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어도 너무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못 넘어가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는 대로 하고 또 CIC 넘어가서 또 하는 대로 하고 어떻게든 전범위에 대한 공부가 좀 끝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인커텀스는 진짜 서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뒤쪽에 있는 부분이야 뭐 하면 네. 되지만 앞에 서문은 소개문으로 바뀌었어. 그걸 자꾸 바뀌어. 아무튼 그 부분은 진짜 그 찰스 아저씨 교수님 진짜 그 교수님 이름 찰스야. 찰스. 그 앞에 서문 쪽을 그 교수님이 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특히 들어. 한국에서 관사 수험생들이 욕 진짜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는 또 인커텀스가 UCP나 그 CISG처럼 그 패턴 자체가 딱 법령 티가 탁탁 났거든요. 근데 요번에 바뀌면서 무슨 개인 에세이처럼 이게 바뀌어 버려가지고 영문이 저 되게 애먹었어요 처음에. 일기는 강의 일기장에 내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아무튼 예 정재환 간사님 말씀을 팁을 주신 거에 따라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준하님은 정재환 간사님 무역실무 법령집하고 최건수 간사님 무역실무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석이 약간 다른 부분인 걸 확인했는데 CISG에서 취소 철회가 약간 달랐어요. 요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맞나요? 어차피 교수님 모범 답안도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분은 이제 영문 병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취소 철회를 뭐 철회 취소를 하고 뭐 회수 철회라고 하고 뭐 위드로우 레보케이션 병기 정도만 해주면은 이거 가지고 감점을 주진 않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무역 실무는 영어 단어를 좀 활용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굳이 하나를 따진다면 CISG는 우리 법제처에 있으니까 네. 웬만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이거는 학자마다 사실은 좀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숙빈님 모의고사 8분의 1 진도 중에 설 연휴가 껴서 이제 모의고사 한 주 빠주는데 그 한 주에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수험생 개인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한 번 더 보는 기회로 삼는 게 맞겠죠. 답을 이미 알고 네, 계신데.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알고 네. 계신데. 그때 놀지만 마세요. 놀거나 혹은 뭐 효도의 시간은 다음에 가지시고 지금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부족한 부분 가장 큰 효도는 합격 아닌가?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 뭐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님이 떨어뜨리게 하면 그게 진정한 조상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때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네. 질문인데 수험 기간에 운동하면 시간을 뺏기는 건가요? 일주일에 2-3번 1시간씩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1시간씩.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력 네. 싸움이니까 시험은.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1시간 운동을 하는데 너무 빡센 운동을 해서 뭐 막 피곤해서 지쳐 잠들면 문제가 있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이 6월이니까 이제 더워지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돼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완전 그냥 다 이제 좀 퍼져버리는 분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체력 관리는 지금부터 네. 해놓으시면 네. 무리한 운동은 안 좋아요. 네, 자기한테 많은 저는 요가 뭐 이런 거 추천해요. 요가. 네, 아. 그런 거 그거 하면 좀 그 시간에 HS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네, 그렇죠. 물구나무 딱 외우고 그럴 수 있겠네요. 후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무역 실무 협약 말고 이론 이해는 가도 출력이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된다는 게 쓰거나 말이 예, 잘 알고는 되죠? 있는데 네. 예, 안 써지는 거죠. 아홉 시. 이럴 때는 장단점 한 개 같은 이론도 법령위원단 생각으로 외워버리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쵸. 이제 이론 파트는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건데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외워서 써버리는 거. 저는 그래서 무역 실무는 표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의라든가 이런 거를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그랬어요. 입에 그래서 안 붙어가지고. 다독을 많이 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또 책을 또 여러 개 보다 보면 내용은 같더라도 뭐 예를 들어 신영장의 정의다 그러면 그게 조금씩 표현이 책마다 다르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떻게 읽어야 돼? 아무튼 오님의 어떤 느낌인지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예 저는 저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 외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1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강의도 하시고 지금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대표이사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혜진 관사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6개월간 모의고사를 어떻게 좀 임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면 네. 예,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응원. 네. 모의고사 시작하면 사실 내가 잘 쓴 주도 있고 잘 쓰지 못한 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에 대한 반성 작업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주환 간사님. 합격자 수만큼 공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경험일 뿐이지 또 다른 합격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합격자가 아이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고 하루 내가 정해진 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 갖고 너무 고민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건 시험 당일에 이 정도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상담을 하면서 이건 나의 경험일 뿐이지 그냥 참고만 하되 너무 그래 뭐 100%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모의고사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가 그리고 사기시라. 또 학원에 자주 계시잖아요. 저도 네. 있고 그 힘들면은 이게 학원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저희 자주 있으니까 오세요. 와서 상담하시고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흔들리기 전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공부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보다는 공부 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진짜.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시고 꾸준히 6개월간 앞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시면 그 사람에게 아마 영광이 갈 겁니다. 네, 여러분 다 크게 한번 화이팅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